자, 오늘은 화학을 끝낼 겁니다. 최대한 화학을 빨리 끝낼 거고요.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항상 들쑥날쑥이에요. 모든 학교가 다 시험 범위가 다 똑같을 순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질문을 좀 빼서 달릴 거라 화학이 끝나면, 오늘까지 해서 화학이 끝나면 내일은 남자 선생님이 EBS 물리 파트를 하겠죠. 물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남자 선생님 또 역학적 시스템, 나는 생명 시스템을 살짝 걸쳤다가, 그지? 우리 이제 셋째 주잖아. 3월 벌써 셋째 주야. 3월이 셋째 주. 빨리 가. 벌써 셋째 주라고. 그지? 그러면 다음 주에 맨 마지막 주고, 그죠? 4월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수술 공부해야 돼. 우리 단원평가도 한번 보긴 했어.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빡빡 빼곡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체육대회의 날이라 할지. 서울 11일 체육대회. 축하해요. 자, 근데 이제 체육대회에 너무 에너지를 몰아서 쓰면 어떠겠어요? 그죠? 좋아요. 공부하기 싫겠죠? 공부하기 싫겠죠. 이제 적당히 하시고. 그죠? 뭐요? 왜요? 체험학습이 아니에요. 그래요. 뭐 알아서 체험 잘하고 오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5월달이 돼. 근데 이제 뭐 있잖아. 5월 넘어서 시험을 본다 하는 학교가 진짜 나쁘겠죠. 본인 선생님들은 다 문제 내놓고 쉬고, 그죠? 너는 놀고 시험 보고 넘기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쯤 끝나더라고. 그죠? 이제쯤 끝나서 봄의 느낌을 느끼면서 우린 또 다시 바로 이때쯤이 되면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될 거잖아. 그치? 기말고사 6월 말에 시험이야. 네. 그럼 거의 시간이 얼마 없네. 5월달 딱 진짜 시험 대비 얼마 없네. 그치? 우리 좀 속도 빨리 빼야 되겠다. 힘내봅시다. 힘내봅시다. 그때 내가 숙제하는데 공유 전자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한 쌍으로. 2개 있는 것이 한 쌍이야. 쌍이니까. 숑숑숑. 이따 풀어줄게. 시간 되면. 선생님 생각났어요. 저희 그거요, 원소 그거. 하겠지. 화학 단어. 화학을 네. 한다고? 네. 화학을 한다고? 화학을 한다고? 반색이. 그래, 화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저희만 2개예요? 몰라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너네 학교 쌤한테 물어봐. 나 몰라. 물어봐. 자, 페이지 48쪽 갑시다. 자, 오늘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원소를 배울 겁니다. 알칼리 금속 쪽은 몇 쪽이더라? 48조. 아니, 페이지 48쪽이 아니라 정신 차려. 1쪽부터 18쪽까지 사이에서. 몇 쪽? 네. 18쪽. 학교에서 이미 일조. 1점 아니에요? 1쪽. 네, 왼쪽 1쪽. 왜 이래? 정신 차려. 자, 1쪽이잖아. 자, 세로가 족이잖아. 그치? 깜짝 놀랐어. 자, 그럼 그죠? 뭐 수, 헬, 리, 배 이렇게 외웠다면 이제 알칼리 금속만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이렇게 세트를 기억해두세요. 오케이? 세트로 기억하십시다. 자, 그리고 알칼리 금속 쪽인데 선생님 저기 왜 수소를 썼잖아요. 왜 수소를 썼냐면 친구들이 1쪽이니까 알칼리 금속 쪽은 1쪽에 속하니까 그럼 수소도 알칼리 금속 쪽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소도 알칼리 금속일까요? 금속일까요? 금속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제일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있어요 라고 하는 공통성 때문에 여기에 세로로 딱 꽂혀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것 뿐이지 너는 비금속 원소야.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쪽에 속하면 안 돼. 이쪽 원소에 속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많이들 틀리는 오답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정리해 드려봤고요. 리튬하고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까지 근데 더 있겠지만 쭉 2주기부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여기가 알칼리 금속 쪽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금속원소니까 금속이니까 금속의 공통된 성질을 얘도 같이 갖고 있겠죠? 그죠? 금속원소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전류를 잘 흘려 안 흘려? 흘려. 왜 자유전자가 금속 원자들이 계속 많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 3번이고 안쪽에 전자 둘, 바깥쪽에 전자 하나. 그죠? 또 이렇게 둘, 하나. 네, 리튬 원자, 또 리튬 원자. 그죠? 둘, 하나. 그죠? 또 둘, 하나. 또 둘, 하나. 이렇게. 그죠? 바깥쪽에 전자가 나갈래다가 말고 이러게 있는 상태야.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충분히 저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되기 더 수월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고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성은 우리 뭐 되기 쉽다? 전도. 에?
전자를 읽기 쉬워요. 읽으면서 화학 반응을 하기 쉬워요. 아, 그치. 전자를 읽기 쉽다라고 하는 걸 두 글자로 우리 뭐라 해? 여러분이 2학기 때 또 배울 거야. 초성 힌트. 이거 되기 쉽다. 산화. 네. 똑똑한가? 똑똑한가라고 물어봤어요. 똑똑한가? 자, 똑똑한 애도 아니야. 산화되기 쉽다라고 기억하시라고요.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산화되려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라. 이 알칼리 공조 특징. 예, 금속이 그죠? 금속 원소가 가지는 공통된 특성이 서로 다 보니까 얘 또한 금속 원소에 속하니까 당연히 공통된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산화되기 쉽고, 그죠? 근데 산화가 될 때 전자 하나를 주로 잃으면서 산화되기 쉽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개를 잃기 쉽더라.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한 개를 잃어서 어떠한 상태가 되기 쉽겠니? 리튬이 전자를 잃는다면 리튬 이온이 되겠지. 일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겠지. 이걸 일가의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일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다. 오케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알칼리 금속의 화학적인 공통성질은 또 뭐와 또 반응을 잘하냐면 물과 반응을 정말 잘합니다. 물과 반응하여 반응성이 좋습니다. 물과 반응하여 용해객성이 이렇게로 되는데요. 이렇게.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현재는. 그치? 근데 그 대리적으로 실험을 해놓은 것들이 이 유튜브 영상에 되게 많겠지. 그래서 일단 영상을 좀 보여줄 거야. 남들이 대부분 다 실험해줬던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자,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저 알칼리 금속이 전자를 잃으면서 화학 반응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전자를 잃으면서 너무너무 화학 반응을 잘하는데 그 반응을 잘하는 형태들을 좀 표현을 해줄까 해.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걸. 그리고 또 어떤 형태. 그렇다면 똑같이 알칼리 금속 가졌는데 이 알칼리 금속들 중에서도 누가 훨씬 더 전자를 잃으면서 훨씬 더 반응을 더 활발하게 더 빨리 잘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어떻게 실험할 거냐면, 자, 실험을 이론적으로 한번 배워보자고. 물이 있어. 네. 그냥 물은, 수돗물은 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험의 어떤 정확한 결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증류수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해. 증류수는 순수 맹물만 있는 거니까. 그치? 거기다가 증류수는 색깔을 안 갖고 있잖아. 투명해. 그치? 근데 자, 이 물과 반응한 상태, 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한 이후에 그 남아있는 수용액의 용액의 액성이 달라질 건데 그 달라지는 걸 확인하고자 뭘 쓸 거냐면 지시약을 쓸 거야. 특정 용액이 얘가 산성이냐 아니면 중성이냐 아니면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용액의 액성이 달라지는 걸 이용할 거야. 오케이? 용의 액성. 자, 근데 몇 가지 그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달라서 그 용의 액성을 표현해주는 지시약 몇 가지가 있긴 있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오케이? 그 우리 입시탑애들 고1들 단톡방 있죠? 내가 아까 9시 30분에 진짜 어이없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애들은 단톡방을 전체를 안 팠어요. 근데 이제 고등부들은 3월달에 모의고사 봤거든. 네. 3월 모의고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과정을 아우는 모의고사야. 그지? 우린 지금 현재 고일통합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빵꾸 났던 개념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아마 평가가 될 거니까 그래서 미리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봐라. 선생님 저 중학교 1학년 책 다 버렸어요. 2학년 책도 다 버려서 없어요. 그럴까 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의 자료를 하이탑 중1 거, 하이탑 중2 거, 모투 3학년 거, 1학기 거, 2학기 거 다 던져줬거든요. 그거를 맹텔 없이 모르고 갑자기 초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폭풍 자료를 받으니까 지금 저는 왜 그걸 받았을까라고 물어보더라고. 아까 안현서 양이. 그래서 너네 필요한 거 미리 제가 여행 가기 전에 그죠? 우리 지난주에 학원 본방학 했었잖아요. 근데 놀러 갔었거든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은 우리는 놀러 가 있는 동안 너네는 공부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단톡방에 그렇게 보내줬는데 뭘 받아야 될지 몰라서 오늘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너 없냐? 너는 없지. 내가 DM으로 안 보내줬구나. 그래. 이렇게 말을 하길 잘했어요. 아까 9시 30분 친구도 선생님 제가 없는 단톡방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내가 또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카톡으로 초대하려 했더니 이렇게 이름이 2개 있어. 똑같은 이름이 2개 있어서 누굴 초대할지 몰라서 걔를 까먹었는데 너도 내가 빼먹어. 너 카톡 안 되잖아. DM. 지금 되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에서 받을 수 있냐? 그럼 내가 너를 초대할게. 와이파이에서 꼭 받아서, 그지? 다운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할 건 해라. 아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다 다운받을 수 있을 거야. 와이파이 밑에서. 우리 학원 와이파이 접속해서 받으면 돼. 우리 학원 와이파이를 자랑을 좀 할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8만 원씩 내거든요. 기업형이어서요. 여러분이 여러 명이 들어와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집에 있는 가정용은요. 여러 명이 들어오면 속도가 떨어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속도가 안 떨어져요. 개인 IP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학원에 오셔서 미리 좀 받아서, 그죠? 뭐 태블릿을 갖고 오셔서 받으셔도 되고. 근데 받기만 하고 안 보면 안 돼. 내가 너네들의 3학년 3월달 3월 26일 전국 모의고사에 그 중등부과 과정에 대한 걸 보장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는 거야. 네. 지금 내 공부를 좀 하고 시험을 보면 좋아. 네,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시간이 없는 관계상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50점 만점에 2점이나 4점을 맞을 각오를 하고 시험을 보라고요. 네. 근데 이제 2점이나 4점의 점수를 막 받았는데 학원에서 준비를 안 해줘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 팀이 핑계를 댄다. 그럼 이제 영영 우리를 못 보는 거야. 야, 엄마 아빠한테 막 우리 핑계 대버려? 당연히 우리는 대줄 수가 없어. 전국 모의고사 뭐 중학교 3학년 전체 걸 어떻게 정리해줘. 고등학교 1학년 진도 지금 시험범위 나가는 것도 급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나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너네가 알아서 정리를 좀 해라. 정리하고 봐라. 그지? 공부를 하고 봐도 10점이 나와도 난 몰라. 난 그냥 여러분 그거야. 최대한 이걸 건담아 스스로 좀 학습을 하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해드릴게요. 태영이 초대해야 돼. 또 까먹었다. 태형이냐? 영이냐? 여기. 태영이. 지금 중등부 중에 태영이가 한 명 좋았거든. 헷갈려. 응, 태영이 초대야. 뒤에 말고 카톡으로. 근데 사람 되게 많던데. 많아. 우리 고1이 제일 많아. 여러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1이 제일 많아요.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인스타 최근에 기록에도 올렸지만 지금 벌써 한두 명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안 알려주던데요. 왜 책에는 이게 없는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책에는 없지만 이 정도의 내용까지가 여러분이 실전 문제를 풀 때 만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 준 거잖아. 네. 책에는 내용만 배울 거였으면 오프라인에서 굳이 뭐하러 학원에 공부하러 왔겠어요. 그래서 자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서 저 용액의 액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산성, 중성, 염기성. 그게 사실. 예, 용액의 액성이고요. 용액의 이 액성에 수소연이 많냐 아니면 좀 중성 상태냐, 그러니까 pH 7 정도냐.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죠. pH 1에서부터 6 정도의 범주가 산성, pH 7 이상에서부터 8에서부터 14까지가 염기성. 이런 거 산성, 중성, 염기성이냐. 용액 액성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지시학들이 있는데 몇 가지 지시학을 좀 알아보자. 이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거든. 중2 때 혹시 pH가 이거는 또 얘기가 좀 깊는데 로그 값으로 그 용액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야. 그냥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는 걸 알려주는 거고 중학교 때 그 뭐 이렇게 너네 중화 반응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그 뭐 흙에다가 달걀 껍데기 같은 거 꽂아 놓게 되면 여러분이 뭐 재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 뭐 밭작물 재배할 때 그지? 밭을 막 읽었는데 막 밭에 무기질이 어느 정도 많아야 거기서 콩을 심든 뭐 이렇게 뭐 깻잎을 키우든 라고 할 때 얘네들이 잘 자랄 거잖아. 잘 자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식물이 다 자라고 나면 이 흙에 있는 무기질들을 많이 뺏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또 조화지라고 거기다가 이제 중화 반응을 시켜요. 중화 반응. 수소이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화 반응 시킬 때 달걀 껍데기를 꽂아두는 거거든. 초등학교 때고요. 자, 아무튼 그걸 수치화시켜서 나타나는 게 pH 값이고요. pH 1부터 14까지의 범주가 있는데 1부터 6까지는 산성의 상태야. 수소이온이 많은 상태. pH 7은 중간 정도. 7 이상에서부터 8부터 14까지는 수산화이온이 많아서 염기성 용액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2 때 이미 색깔 변화 확인했어. 뭐로 확인했냐면 BTB 용액. 기억난가? BTB 용액. BTS 말고 BTB 용액. 광합성, 식물과 에너지, 물풀 놔두고, 그지?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여기다가, 그지? 빨대 꽂아놓고, 응? 불어. 날씨면 막 불어놓으면, 원래 초록이었던 BTB용의 색깔이 뭐로 바뀌었어? 노란색. 그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다가, 이 물풀, 그 안에 들어있던 물풀들이 막 빛받아서 열심히 광합성을 하게 되면 CO2가 줄어들잖아. 그지? 그래서 CO2가 많이 녹아있을수록 용액 액성이 무슨 색깔이었어? 노랑이었는데, 그죠? 오케이. 노란색이었는데 점점 CO2가 줄어들어. 광합성 하면 할수록 CO2가 줄어들수록 자 중성이 될 거니까 CO2가 적어지니까 색깔이 뭐로 바뀌어? 초록으로 바뀌어. 기억나요? 초록. 그러다가 아예 CO2가 없어. 그럼 뭐로 바뀌어? 파랑으로 바뀌어.
돼요? CO2가 많냐? CO2가 줄어들었냐? 그지?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냐? 자, 발생한 산소랑은 전혀 상관없어. CO2가 거의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초파로 색깔이 바뀌었던 거 기억납니까? 노랑, 기억나셔야 돼. 노랑, 초록. 너네들은 기억나야지. 불과 1년 전인데. 노랑, 초록, 파랑. 초록, 파랑. 자, 한 켠에 적어놔. 이고요. 자, 요 지시약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시약도 있습니다. 뭐도 있냐? 야, 그거는 영양소의 녹말이냐 포도당이냐 그거였고, 자,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중2 때 거는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로 산성이나 중성이나 염기성이나 확인한 거고, 더 추가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페놀프탈렌 용액이 있어요. 페놀프탈렌 용액. 오케이? 페놀프탈렌 용액은 산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색깔 차이가. 근데 염기성일 때만 색깔이 빨강으로 바뀝니다. 염기성일 때만. 네, 여기는 색깔이 투명해요. 무색. 여기도 투명합니다. 무색. 근데 염기성일 때는 빨강이 나이가 있어요. 안성래 오빠, 아까 연필 갖고 왔는데 지금 적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정강고등학교는 이 지시학 색깔을 하나를 더 알려줬대요. 네, 페놀프탈렌 용액만 모모빨만 알려준 게 아니라 BTP 용액 노초파만 알려준 게 아니라, 자, 뭐냐면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지시약,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메틸 오렌지. 매야 매, 애가 아니라 메틸 오렌지. 저 무예요? 무. 색깔이 없다고, 투명하다고. 그 옆에는요? 무요. 아니 그 무 옆에. 빨강이요. 무무빨. 아 무무빨. 빨강이요. 무무빨. 무빨. 무무빨강. 무무빨. 오렌지. 자, 그럼 메틸 오렌지는, 자, 얘는 반대로, 자, 산성일 때 색깔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 중성과 염기성일 때 색깔이 노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와서 너 빨강인데 너 노랑. 말로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노. 돼요? 빨강, 노랑. 빨강, 노랑. 빨강, 노랑. 빨강, 노랑. 오케이?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에 대한 걸 확인하는 실험에서는 뭘 이용하죠? 지금 페놀프탈렌 용액만 실험할 거야. 자, 지금 여기 중류수 투명해. 오케이? 여기다가 뭐를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려 놓을 거야. 페놀프탈렌. 근데 원래 페놀프탈렌인가 중류수 자체가 중성이야. 중성이고 페놀프탈렌 용액에다 떨어뜨려도 아무 색 변화가 없겠지. 너도 중성이고, 그죠? 페놀프탈렌이니까. 페놀프탈렌 용액 자체가 색깔은 없으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색 변화가 없었는데, 자, 이제 반응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리튬하고 나트륨, 칼륨 이 셋 중에 누가 훨씬 더 전자를 주려고 하는 그 화학적 반응을 더 많이 할 것인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할 거야. 그러려면, 자, 이 리튬과 나트륨, 칼륨이 모두 다 금속 원소를 했잖아. 처음에 우리가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설명할 때 금속 원자들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저렇게 있는 상태인데 나가려다가 말고 하고 있는 상태니까 공기 중에는 산소나 공기 주변에 있는 수분하고 아주 잘 화학 반응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보관해야 된댔어? 빛에 의해서도 쉽게 전자를 이루면서 분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갈색병에 담가서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 주변에 공기 중에는 수분하고도 반응해서 자신의 금속성 성질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액체 파라핀이나 또는 유기용매 같은 벤젠에 담가서 보관해야 된댔죠? 그죠? 액체 파라핀이나 유기용매에 담가서 석유와 같은, 그지? 석유와 같은 유기용매에 담가서 얘를 보관하고 있을 거야, 금속을. 그죠? 리튬은 리튬, 뭐 나트륨은 나트륨, 칼륨은 칼륨 각각의 이 병에 담겨져서, 갈색 병에 담가져서 보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걔네들을 제대로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리튬 조가리는 이만큼 크고 칼륨 조가리는 이만큼 작고 이렇게 실험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물과 반응하는 실험을 해볼 건데, 그 전에 판단을 해보면 리튬하고 나트륨, 칼륨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알칼리 금속 원소들 중에 원자 번호들이 제일 작겠지. 그지? 여기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더 많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번호들이 더 적고, 특이하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물은, 자, 우리 밀도를 어떻게 계산했어? 밀도가 뭐야? 밀도. 단위 측정 배우고 있으니까 밀도의 개념이 뭐였어? 부피당 그지? 질량? 맞아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제한된 그 부피 안에 얼마의 입자를 갖고 있는지 그 양값을 표현해주는 게 밀도값인데, 부피의 질량인데,
이 밀도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잖아.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값이 달라지지 않아. 물이라면 항상 정해진 밀도값을 갖고 있다고. 물의 밀도는 얼마야? 1.0g/ml. 역시 프레시해요. 최근에 배웠잖아요. 자, 물의 밀도는 1.0g/ml입니다. 물의 밀도는 1.0g/ml. 오케이? 그러면 물보다 밀도가 크면 깔아앉고요. 물보다 밀도가 가벼운 위에 뜨거든요. 오케이? 근데 리튬하고 나트륨, 칼륨은 모든 알칼리 금속이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각각의 얘네들의 밀도를 계산해보면 얘네들이 원자 번호가 작고 입자, 포함되어 있는 입자의 그 질량이 작다 보니까 물의 밀도보다 가벼워. 오케이? 그리고 칼로 썰었을 때 썰 만큼 굉장히 무른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의 특성은 무른 금속이더라. 그래서 칼로 썰립니다. 칼로 썰림. 우리가 생각해봐. 이런 고체인 금속인 철이나 스텐이 있는데 이렇게 칼로 잘 썰려? 잘 안 썰리잖아. 우리가 금속이라 하면 고체를 생각할 때. 근데 걔네들은 되게 무르다 보니까 칼로도 잘 썰릴 만큼 썰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른 금속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더라? 자, 1.0g/ml보다 밀도가 더 약해서 물 위에 뜹니다. 물 위에 뜨더라. 누구?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는. 돼요? 리튬하고 나트륨, 칼륨까지는 물보다 밀도가 가벼워서 물 위에 뜨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돼요? 그래서 칼보다 무른 금속이라서 얘를 똑같은 단면의 사이즈만큼을 잘라. 얘를 리튬 빼내서 요만큼, 나트륨 빼내서 요만큼, 칼륨 빼내서 요만큼. 조그만한 칼륨 크기만큼으로 잘라가지고 동시에 세 명이 야 너도 던져 나도 던져 똑같은 시기에 던져야 되겠지. 그래서 던져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리튬을 쭉 던졌어. 그때 리튬은 요 물 표면, 왜냐면 밀도가 가벼우니까 물 표면 위에서 막 반응하면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에 막 기포들이 생겨. 근데 막 폭발처럼 불꽃이 일거나 그러진 않는데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페노브탈린 용액을 섞어놨기 때문에 이 리튬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빨갛게 색이 바뀌어지고요. 동시에 던졌을 때 상황을 봐보면 걔보다 나트륨은 훨씬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약간 불꽃도 생기고요. 오케이? 근데 칼륨은 똑같은 조각을 이만큼 조각 동일한 파달만큼의 같은 크기의 조각만큼을 물에다 던졌는데요. 근데 칼륨은 던지자마자 바로 막 불꽃 생기면서 막 굉장히 빠르게 빨간색의 색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훨씬 더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칼륨이 훨씬 더 반응을 잘하더라. 물과 반응을 더 잘하더라. 전자를 내려놓는 정도가 더 크더라.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리튬보다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이 번호가 증가할수록 훨씬 더 화학 반응을 잘한다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어차피 쉬어야 되잖아? 쉬기 전에 보여줄게. 말로 100번, 1000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EBS 미안합니다. 전자칠판이 아니어서 통화 같은 크기이긴 하지만 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학교 전자칠판인데 쌤이 있을 줄 몰라요. 뭐 그래요. 저 쓸 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 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알칼리 금속. 근데 저 반응이란 게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지금 물하고 반응하는 거죠. 뭐라고요? 지금 물하고 반응하는 거죠. 산소랑도 반응하거든요. 제가 쉬었다가는 식을 써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실험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 보는 건 힘드니까. 자, 칼륨을 잘라보겠습니다. 보면 잘라내게 물에다 확인한 것부터 먼저 볼게요. 리튬입니다. 리튬이에요. 천천히 반응했고요. 나트륨 조각을 중류수에 넣어 공구랑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 지금 리튬에 나왔어요. 비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리튬보다 좀 빨라요. 또한 나트륨이. 중류수 안에서 알갱이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아직은 페노브탈린 용액을 여기다 떨어뜨려 주진 않은 상태야. 아예 처음부터 떨어뜨리고 하면 더 재밌었을 건데 마지막으로 칼륨을 중류수에 넣어보겠습니다. 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불꽃 불꽃을 생기죠. 일으키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관찰할 칼륨이 수 제일 있습니다. 빠르게 빨리 반응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파달 정도의 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훨씬 더 빨리 왜 반응하고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가장 큰 쉰 다음에 가서 크기에 설명할 주의해야 거고 합니다. 합니다. 또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비커 대신 플라스틱 용기를 조으며 핀셋으로 각 조각을 중류수
각 수용액에 스포이트로 페놀프탈레인 그죠? 다 반응하고 난 다음에. 다 반응하고 난 다음에 페놀프 용액을 따로 튀었더니 빨갛게 달라지고 있죠. 염기성 용액이 다 됐다는 거죠. 오케이? 염기성 용액이 다 바뀌어서. 오케이? 알칼리 금속 모두 그래서 이따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화학 반응 식 자체를 쓰고 산소와 반응하는 것도 확인해 줄 거고 그리고 할로젠 원소까지도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3월 모의고사에서는 요거에 관련된 문제도 이거에 대한 개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자, 그래서 저렇게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자, 막 전자를 막 버리면서 그죠? 나름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어? 어떤 액성의 물질이? 염기성, 그죠? 물과 반응해서 지금 페노프탈린 용액을 섞은 그 지시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 염기성으로. 염기성의 용액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반응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튬은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칼륨은 닿자마자 바로 막 불꽃이 일면서 자, 이 불꽃의 정체, 이렇게 화학 반응의 정체가 누가 생긴 거냐면 수소기체가 생긴 거야. H2. 수소기체가 생기면서 막 불꽃이 있는 거거든. 수소기체가. 그래서 불꽃이 일게끔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냐라고 전자이동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줘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이 있어. 물은 원자번호 8번이야. 전자 둘,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네? 그리고 누가 있어? 수소랑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지금 물 분자겠잖아. 그치? 물 속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 물 분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일부러 고무결합을 먼저 설명한 거야. 이온별 고무결합. 그죠? 아까 또 친구가 선생님 공유 전자쌍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하나, 두 개, 이 한 쌍이 공유된 전자쌍 하나야. 네, 공유 전자쌍 하나, 공유 전자쌍 두 개 있는 거고, 그죠? 얘네들은 공유가 안 되고 원래부터 산소 혼자 있는 거니까 비공유 전자쌍인 거고 이렇게 물분자가 이 물 속에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였어. 오케이? 물 속에 많이 있는 상태였어. 근데 누가 들어가? 리튬이 들어가. 리튬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리튬이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씩 있댔지. 리튬이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씩 있댔어.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그죠? 하나씩. 근데 이 아슬아슬하게 얘가 나가려다가 말고 나가려다가 붙잡히고 나가려다가 붙잡혀서 이 궤도 안에 아직은 머물고 있는 건데 물에 닿게끔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극성이 큰 입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 분자들끼리도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 구름이 상대적으로 자기 쪽으로 많이 치우쳐 갔기 때문에 산소 원자 쪽으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많이 띌 거고, 그죠? 얘는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띌 거고,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걸 그걸 극성 분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물 원자 쪽으로 전자 구름이 많이 땡겨서 부분적인 산소 원자 쪽으로 땡겨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어서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상태로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누군가가 금속 원소가 나 전자 버리기 쉬운데 나 전자 버리고 싶은데 하고 있었는데 마치 저 전자를 뜯어가기 딱 좋은 아이랑 다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들이 버리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될 거야 하고서 막 전자가 막 버려지겠죠? 그죠? 그 전자를 누가 얻는 거냐? 자, 요렇게 와리가리 물 분자들끼리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누구?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밖에 안 되잖아. 전자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원래 얘네들한테 그지? 아예 전자쌍을 공유한 상태도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 물 분자들끼리 막 돌면서 왔다 갔다 놀다 보면 그러면 요것이 호련히 그지? 너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전자를 갖고 간 상태로 그냥 뜯어져서 요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양성자만 뚝 떨어져서 물속에서 마찬가지로 양성자만 뚝 떨어진 상태로 물속에서 요렇게 돌아다니는 상태들이 쉬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얘가 채워져.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져. 전자들이 채워져서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죠? 얘에서 금속에서 줬던 전자를 그지? 양이온에 해당하는 수소 이온들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된 상태들로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내가 물 분자 두 개만 그림을 그려서 이해되기 쉽게끔 설계를 했지만 이런 물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물 분자들 하나마다 이 양성자 이제 이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에게 자신의 전자를 다 뺏겨버린 양성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전자를
쌍을 받아가지고 전자들을 받아가지고 수소기체로 만들어지는 거야. 돼요? 그래서 너는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너는 수소기체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맞죠? 그럼 너는 뭐야? 너는 O 원자와 H 원자가, 그죠? 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헬륨처럼 너도 2개. 그죠?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O와 H가 있으니까 너가 뭐야? OH 마이너스의 전기적 선형을 띠고 있는 수산화이온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 수산화이온이 존재하게 되면 용액의 액성이 무엇을 띠게 되는 거다?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돼요? 물 분자의 사이에서, 그지? 염기성 상태의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수산화이온들이 만들어지고 너를 뭐라 한다? 수산화이온. 원래 물 입자에 있었던 양성자가 빠져나오면서 양성자가 이 금속 원소들이 버려진 전자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나름 다 너희들에게 이해되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거든. 자, 리튬이라고 하는 아이는 전자를 잃고 리튬 이온들이 될 거야. 개수를 맞추려고 내가 좀 개수를 많이 써볼게. 뭐 2개만 만들어지진 않고 막 여러 개가 막 폭발적으로 계속 전자를 많이 만들어준다고. 전자를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왜냐면 원자 하나만 띄기는 게 아니라 그 원자가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 금속 원자들이. 돼요? 많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그런 전자를 누가 받는다? 물 분자가 받는다. 이제 물 분자가 받을 건데 여기도 물 분자였고 여기도 물 분자였잖아. 여기 있던 물 분자 중에 나왔던 양성자 수소이온 얘가, 그죠? 여기 있던 전자를 받고 또 여기서부터 나왔던 수소이온 얘가 전자를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면서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가까이 와가지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야 여기 최소 전자 2개는 받아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든 전자 여기서든 전자, 그죠?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만들어질 게 수소기체가 만들어질 거고. 맞죠? 그리고 여기 수산화이온들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식을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더해보면 마치 수학에서처럼 너는 이전에 전자 2개가 있었어. 이후에 전자 2개가 만들어졌대. 없어지겠지? 그지? 식 정리 한번 해볼게. 리튬이 있어. 고체야. 물 분자가 있어. 그지? 그러면 수소기체 만들어지고. 맞죠? 너는 리튬 이온이야. 너는 수산화 이온이야. 얘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쓰면 뭐겠어? 수산화, 리튬, 수용의 상태. 얘가 되겠지. 그죠? 적어줘봐. 혹시 정리해서 써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적어줘봐. 여기까지 그림 그리기는 이해되기 어렵더라도 선생님이 캡처를 해놓고 여러분들 단톡방, 고일들 단톡방에다가 이거 하나 칠판 사진 보내놓을게. 저희 학교쌤 여기 너무 엄청 간단하게 그냥 S면 고체 우리 전에 얘기했었죠? S면 고체, L이면 액체, 녹음점. 액체랑 수용액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을까? 오빠 똑똑하다며. 액체랑 수용액이랑 똑같니? 수용액은 물이 섞여져 있는 거에 다른 입자가 섞여서 혼합물이 된 거지. 얘는 설탕액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달고나 만들 때 설탕을 순수하게 넣고 걔를 녹음점 이상만큼 녹여줘서 설탕이 끈적끈적한 액체가 된 게 설탕액이고 그 설탕에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과 설탕물이 똑같나? 안 똑같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G는 Q가 아니다. G는 가스, 기체. 이렇게로 기억하시면 돼요. 상태를 맨 마지막에다가 저렇게 써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저 발생한 수소기체 때문에 폭발성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막 폭발하면서 화학반이 나옵니다. 왜냐면 수소기체는 스스로 탑니다. 그죠? 스스로 타는 성질. 그거 뭐라 그래? 가연성이 있다라고 해요. 가연성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어저께 산불 나섰다 하더라고요. 경남 지방에서. 그죠? 산불 많이 나와서 화재가 잡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수소기체랑 비교되게끔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산소기체야. 산소기체는 어때요? 스스로 탑니까? O2. 스스로 타나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왜 산불이 생기면 산불을 잡기가 어려워. 그 바람이 계속 산소를 공급해주니까 산소는 스스로 타진 않지만 타는 걸 도와줘요. 산소가 계속 공급되면 걔는 잘 꺼지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하게끔 하기 위해서 소화기에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뿌려가지고 덮어주거나 그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산소기체는 스스로 타진 않아. 근데 타는 걸 도와줘.
그거 우리는 조연성이라고. 조연 배우, 주연 배우 할 때처럼 조연성. 적어도 이것도. 그 위에 뭐라 써져? 스스로 탐, 가연성. 스스로 탐, 가연성. 산소기체는 O2, 타는 걸 도움, 조연성. 수소기체 H2. 캡처해서 단톡방에 하나 보내놓을게.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식도 한번 설계하게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되기 쉬우라고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설명을 한번 한 겁니다. 그죠? 전자는 계속 많이 버려질 거고, 금속, 원소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는 계속 막 나가려고 할 거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알칼리 금속은 누구랑도 산소랑도 반응을 잘해요. 산소와도 반응을 잘합니다. 그럼 산소는 어떻게 반응하겠어? 산소랑 반응 잘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액체 파라핀에 담겨져 있는 얘를 꺼내다가 칼로 이렇게 썰어 보면 그 표면의 색깔이 광택이 서서히 잃게 되는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표면은 아예 지금 산소랑 이미 다 반응을 해버린 상태니까 순수한 금속 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표면은. 그죠? 근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덩어리가 내가 칼로 이렇게 써는 동안, 썰게 되면 이제 칼로 썰면서 공기 중에 노출된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색깔이 점점 달라집니다. 광택이 잃게 되거든요. 광택이 잃게 되는 이유가 공기 중에는 산소가 이렇게 있었어. O2. 그러니까 천년만년 항상 안정된 상태 그대로로 계속 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 제일 바깥쪽에 산소가 원자가 전자가 6개 있잖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서 8개를 만들고 싶은데 주변에 금속 원소들이 없는 상태였을 때는 산소 원자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해가지고, 그죠? 산소 원자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해서 니캉나캉 이렇게 전자쌍 공유, 니캉니캉 전자쌍 공유해서 이렇게 한 쌍 한 쌍을 공유하고 있었겠지. 맞지? 근데 이제 이 공기 중에는 산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누구랑 지금 닿았어? 금속. 전자를 주고자 하는 저 리튬 아이랑 만났어. 그러면 리튬들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 전자를 막 줘. 그죠? 그냥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이 전자를 막 줘. 바깥쪽에 하나 있는 게. 그죠? 공기 중에 닿은 산소랑 반응하면서 이게 막 이르면서 막 안정화되려고 해. 이러면서. 그죠? 그럼 그 전자가 어디에 들어온다고? 여기에 들어온다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온다고. 그죠? 여기에도 들어가서 산화이온 만들고 여기에도 들어가서 산화이온 만든다고. 각각 옥텟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그죠? 왜 전자를 주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 전자를 링크 받으면서, 그죠? 너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얘가 버린 전자를 얘도 받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한 뭐가 되는 거야? 산화이온이 되는 거야. 오케이? 누가 버려서? 바깥쪽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들이 제일 바깥쪽에 있었던 전자들이 하나씩 있을 건데 그들의 전자를 버려서. 그러면 누가 훨씬 더 빠르게 광택을 잃을까? 리튬이 더 빠르게 광택을 잃을까? 칼륨이 광택을 더 빠르게 잃을까? 아까 누가 훨씬 더 페놉탈린 용액 물하고 반응했을 때 훨씬 더 빨리 반응했었어? 칼륨이 훨씬 더 빨리 반응했었지. 칼륨이 왜 더 빠르게 전자를 잃냐면 리튬보다 칼륨이 훨씬 더 빠르게 전자를 잃냐면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네, 이해를 해두셔야 나중에 할로젠 원소를 이해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한데요. 이건 힘의 관계입니다. 힘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해요. 뭐냐면 자, 식으로 간단히 나타나면 힘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전을 띄고 있고 네가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을 때 너를 붙잡으려고 하는 힘의 크기, 그걸 우린 전기력이라 하겠죠. 서로 다른 전원 사이에서는 인력. 그죠? 서로 같은 전원 사이에서는 밀어내려고 하는 힘, 청력일 거야. 여튼 인력이든 청력이든 그 힘의 정도를 표현을 할 때, 자, K값은 상수고요. 근데 이제 뭐에 반비례 아니면 그들이 미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거리의 제곱. 그지?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가까우니까 힘이 크죠? 그죠? 가까우니까. 근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것의 제곱에 반비례한 만큼 힘이 약화된다고. 여러분 그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즘 폭삭 소가수다를 봅니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막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종의 스포를 하자면 하지 말까?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자. 우리 뭐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뭐 예를 들어서 선우가 그지? 선우가 이제 뭐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첫사랑의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지? 군대를 가야 해 선우가. 안 가고 싶지만 가고 싶다. 가야만 해. 남성 의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지? 마음이 아프겠잖아. 못 보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보통 헤어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막뭐 서로 그잖아. 약간 이제 또 꼭 헤어지라는 법은 없지만 혹시 또 이제 생각을 해서 선우가 또 유학을 가 여친이 있었는데 근데 막 미국이랑 어디서 공부를 한다고. 근데 롱 디스턴스 거리를 해. 롱디 연애를. 쉽냐? 막 거의 시차도 있을 거잖아. 넌 아침인데 거기는 밤일 거고. 그죠? 수업 중인데 전화도 못 받...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표현이 실제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그것에 힘이 미치는 정도가 약해요. 또 이 힘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도 뭐도 있냐면 전하량, 그들의 어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세기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제일 퍼스트로 작용하는 건 거리야, 거리. 그러니까 자, 리튬의 경우는 제가 리튬보다 칼륨이 왜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정도가 더 잘 일어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리튬은 양성자가 3이고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존재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 인력의 정도가 이만큼의 거리에서 힘이 미쳐. 오케이? 플러스 3밖에 안 되지만 거리가 가까워. 근데 상대적으로 칼륨을 생각해보자. 칼륨은 19번이잖아. 안쪽에 전자가 19개나 되는 양성자 플러스 19개나 되는 양성자의 세기를 갖고 있는데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전자 8개, 4족이니까 또 8개. 제일 바깥쪽에 1개가 또 있네. 그치? 그치?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전자를 소유하려는, 점거하려는 그 힘의 정도가 이렇게나 거리가 멀어. 그러면 2 플러스 19나 되는 세기이긴 하지만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얘가 소유되는 힘의 정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다고. 약하다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외부에서 조금만 에너지를 흡수받아도 이 질량이 가벼운 전자는 더 쉽게 튕겨나가서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정도가 더 큰 거라고요. 여기 이해돼요, 미나야? 이해돼요, 혹시?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처럼 나머지 아무리 전하량의 세기가 플러스 19, 마이너스 19만큼 세기가 전하량이 훨씬 더 플러스 3,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세겠지만 이들이 미치는 정도, 전하량의 세기가 미치는 정도보다는 그들이 얼마의 공간, 거리상 얼마 떨어진 거리에서 영향을 미치냐, 그게 훨씬 더 크게 작동하다 보니 거리가 가까우니까 얘가 나가려고 하는 정도보다 이 칼륨이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나가려고 하는 정도가 더 쉽다. 그래서 전자를 쉽게 버리면서 물속에서 그걸 염기성 물질을 만들면서 수소기체를 만들면서 화학 반응을 빨리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누구도 산소와 반응하는 것도 광택을 잃게 되는 정도도 비교를 하게 되면 누가 훨씬 더 빨리 광택을 잃게 되냐면 칼륨이 훨씬 더 광택을 빨리 잃게 돼. 이 칼륨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훨씬 더 빠르게 버리면서 8개, 너 8개, 제일 바깥쪽에 하나, 이 전자를 훨씬 더 빨리 버릴 거니까 그 나가있던 전자들이 여기에 냉큼 들어오고 여기도 냉큼 들어오면서 산화 이온을 2개나 만들겠죠. 그죠? 식을 정리 한번 해서 써볼게. 어떻게? 자, 리튬은 전자를 잃을 겁니다. 이온이 될 거예요. 전자를 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산소는, 그죠? 산소 기체이죠. O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너가 옥텟 규칙을 만져가려면 O 원자 하나도, 오빠 O 원자 하나도 전자 2개를 받아야 되고 이 원자 하나도 전자 2개를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는 전자의 개수가 4개인데 이 4개를 누가 줬겠어? 당연히 여기 리튬이 줬겠지. 그죠? 리튬 원자들이 계속 많이 줬을 거야. 4개를 받아서 몇 개의 산화이온을 만들겠어? 2개의 산화이온을 만들겠네. 산화이온짜리 2개, 산화이온짜리 2개. 맞죠? 이 식을 정리해보면, 그죠? 리튬이, 그죠? 전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이거 없어질게요. 반응해서, 그죠? 이거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 없애지. 이거.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어? 리튬이온이 1 플러스인데 얘가 2 마이너스야. 양염과 음이온이 몇 대 몇? 2대 1로 화학식을 만들겠지. 그지? 오케이? 전자 왔다 갔다 들어가고 나가는 건 이 2개를 합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표현이 안 될 거잖아. 여기서 나간 게 여기로 들어왔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산화 리튬, LA2 이렇게 산화 리튬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식을 맞춘다 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전체적인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네, 화학반은 전후에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식을 맞춰주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가 2니까 너 2를 만들어. 너 2개, O 원자 2개, 리튬 원자 4개인 거지. 그지? 그럼 총 개수가 전후에 똑같아야 되니까 너가 4개 되게끔 여기다가 숫자 써주면 식이 맞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정리해서 쓸 수 있으셔야 된다. 되겠니? 이거 안 적어줬으니까 적어줘 봐 빨리. 혹시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나는 하고 있을게. 10분 남았으니까. 우리는 뭐 할래? 그러면 그냥 공부하려고 독서실 했어요. 잘했죠. 파자마 파티나 하지 마.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 죽을 것 같은 게 지금 다 영상 속에 실려주고 있다. 네, 죽으면 안 돼. 선우야 죽으면 안 된다. 꼭 넣어주세요. 편집하지 말고. 그래 파자마 파티가 아니라고. 죽으시간. 쇼츠로 입으면 안 내주세요. 얼굴이 안 나오잖아. 네가 얼굴이 나와야 제대로 뭔가 재미가 있지. 목소리만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자,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커지잖아.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제일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그 전자 하나를 점거하는 힘이 약해. 그지? 거리가 멀면 그지 미치는 힘의 정도가 약하다고요. 힘이 약하니까 얘를 쉽게 버려. 쉽게 버린다는 게 화학 반응을 더 잘하는 거니까 전자를 잃기 쉽더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그죠? 루비늄, 세슘 이 순서로 화학 반응을 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까지를 추가로 한번 해보면 불꽃 반응 색깔 기억하시죠? 그죠? 몇 가지 추가적인 그들의 불꽃 반응 색깔도 더 물어보니까 한번 여기다가 적고 갈게요. 자, 리튬의 불꽃 반응 색깔 무슨 색깔이었어? 리튬의 불꽃 반응 색깔. 리튬의 불꽃 반응 색깔 무슨 색깔? 빨강. 빨강. 그죠? 리튬하고 헷갈리기 쉬웠던 거 스티론튬이었었죠? 스티론튬은 진한 빨강. 그죠? 그래서 진한 빨강하고 빨강하고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분광기 되고 선 스펙트럼을 추가로 봤었고요. 자, 나트륨 색깔, 불꽃 반응 색깔 무슨 색깔? 나트륨 노랑. 3월 모의고 잘 나온다. 나트륨 노랑이었다. 칼륨은 무슨 색깔? 불꽃 반응 색깔. 그렇지. 너가 보라색. 주황이 누구였어? 칼슘이었어. 칼슘이 주황색이야. 자, 그럼 루비늄은 잘 나오진 않으니까 넘어가시되 세슘은 여러분의 그 추가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 세슘의 불꽃 반응 색깔은 너는 파랑이야. 파랑. 기억해놔. 파랑. 세슘의 불꽃 반응 색깔은 파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불꽃 반응 색깔들이든 전자를 하나를 잃으려고 하는 그 금속의 반응성이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칼륨이 리튬보다 훨씬 빠르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루비늄, 세슘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알칼리 금속은 이미 다 했고요. 할로젠 원소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선생님 책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외줄 띡 나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네, 이 실제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각각을 반응시키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역사와 요리가 깊어요. 전에 남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화학하실 때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건데 내일 아마 물어봐 남자쌤한테. 남자쌤이 정강중, 서강고였어. 그 남자쌤 때는 중학교 때 이 불꽃 반응 실험이 책에서 배웠어. 지금 아마 정강중 그때 선생님이 정강중의 과학 시리를 날려버린 다음부터는 아마 그 실험을 하지 않고요. 80했다고 그 시험을 하진 않고 실험을 잘 하잖아요. 야, 고등학생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그렇게 야 파달 정도 야 너네 코딱지만큼 크기만 잘라라 해서 반응을 시키라고 실험을 해도 그지? 나는 코딱지가 완전 끈데여서 이렇게 크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화학 반응 시키려고 막 할 거 아니야. 꼭 말 안 듣는 애들, 선우 같은 애들. 그지? 그래서 한번 날리신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과학실에서 그 실험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기억은 잘 안 나. 근데 당사자가 더 잘 기억하실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원자쌤한테. 아무튼 할로제 원소는 자 얘는 17쪽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어?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어? 7개 있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의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된다 그러면 1가의 음연이 되기 쉽겠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더라. 그럼 쟤가 산화면 얻으려고 하는 건 뭐라 하겠어? 금속이 전자를 이루라는 게 산화였다면 얻으려고 하는 건 뭐겠어? 조선 힌트. 너는 산화야. 그럼 너는 뭐야? 서진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자를 잃기 쉬운 게 산화야. 전자를 얻기 쉬운 걸 뭐라 그래? 환급금. 환원됐다라고 한다고요. 환원. 아, 전이. 이렇게도 키워드를 기억하시고요. 전자를 얻기 쉽다, 환원되기 쉽다 기억하시고 당연히 비금속 원소들이야. 근데 비금속 원소들인데 할로제 원소는 어떻게 있어? 17쪽 저기 왼쪽에 플로린, 그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죠. 그죠? 18쪽이 지금 누구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있을 거잖아. 헬륨하고 네온, 아르곤은 원자 하나가 분자야. 그래서 뭐라 그래? 원자 하나 자체로 물질의 성질을 띠는 분자였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비활성 기체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원자 하나가 물질의 성질을 띠니까 1원자 분자라고 했죠? 얘는 원자 하나가 분자야. 그지? 누구 18쪽은? 근데 17쪽은 원자 하나로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 안 돼. 그지? 얘는 F가 원자 번호가 9번인데 전자 둘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는데 이게 안정된 상태냐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데 주변에 금속이 없어. 금속이 있다면 전자 하나 얻어와서 음이온이 됐겠지. F-. 그지? 근데 그렇게 전자를 줄여나가는 금속 원소들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하겠지. 9번 전자 둘 바깥쪽에 전자 7개 있는 상태로. 미안하다. 따도 있다. 아, 나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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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전자쌍 한 쌍을 지금 공유한 거죠. 이렇게. 그죠? 니캉나캉 공유를 했고요.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고요. 그죠? 여기까지가 플로린 분자죠. F2라는 분자야. 네, 플로린이라는 화학적 성질을 갖는 분자. 근데 이 주변에 플로린이라고 하는 분자 하나만 있겠냐고요. 플로린 여러 개가 돌아다니겠지. 플로린 기체. 그래서 플로린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그지?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로. 그럼 분자하고 분자들끼리 인력은 크겠냐고.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금속원소, 비금속원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금속원소, 비금속원소는 금속이 전자를 버려 양이온, 비금속이 그 전자를 랭큼 얻어 음이온, 양음, 정성기적 인력으로 막 같은 개수만큼 최대한 뭉쳐져 있을 거니까, 그지? 같은 개수만큼 최대한 뭉쳐져 있을 거니까 굉장히 얘네들을 해체하기 어려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녹거나 액체 상태로 된다거나 기체로 된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얘네들은 이 분자와 이 분자의 사이에 이미 분자들끼리 인력이 거의 있어 없어? 없어. 분자 간 인력이. 왜냐면 주변에 다 비공유 전자쌍 마이너스들로 둘러싸져 있잖아. 그지? 여기만 지금 전자쌍을 한 쌍 공유한 상태고 비공유 전자쌍 얘도 전자잖아. 전자. 그지? 그럼 전자들끼리 가까이 붙으려고 하겠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미 이 자체로 안정하고 이 자체로 안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낮아서 F2 상태로 존재할 건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원자 2개가 붙어있는 상태에 이걸 2원자 분자 상태로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상온에서 주로 2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죠? 할로젠 원소는 2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더라고. F2 또는 Cl2 또는 Br2, I2. 근데 그들이 가지는 고유한 색깔이 있어. 걔네들이 상온에서 주로 기체로 존재할 거고 너도 기체로 존재할 거고 너만 상온에서 주로 액체로 존재해. 너는 고체로 존재해. 외워둬야 된다. 잘 나온다. 상온에서 기체, 너도 기체, 너는 액체, 너는 고체야. 기기액고야. 외워둬. 그죠? 자신의 분자에 관한 인력이랄지 등등등의 차이로 기기액고 상태로 존재하고요.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고유한 색깔들이 있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색깔이 좀 진해집니다. 여러분 책에는 색깔은 안 나와 있어. 그냥 그걸 컬러로 표현해줘서 보여준 것 뿐이야. 어찌해야 돼? 써줘야 되겠지. 그지? F2는
주변의 상온에서 25도씨 상온에서 주로 다망색의 기체이고요. 상온에서 다망색의 기체. 그다음에 염소 기체는 얘 원자보다 증가할수록 색깔이 좀 진해집니다. 황록색의 기체. 적어도 황록색의 기체. 그다음에 BR2의 경우는 색깔이 조금 더 진해져서 젓갈색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네? 새우젓 할 때 그 젓이 아니에요. 젓갈색, 붉으스름한 갈색을 더 추가로 띄는 젓갈색. 그 다음에 누구는 아이오딘은 흑자색이야. 더 진하죠. 흑색과 자색이 섞여 있으니까 훨씬 더 진해요. 흑자색. 돼요? 그리고 얘를 다른 표현을 할 때 보라색을 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얘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1 때 배웠어. I2는 아이오딘은 고체인데 승화가 잘 되는 물질이야. 승화가 뭐여서 선우야? 승화.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로 가는 거야? 고체에서 액체로, 아니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기 쉬운 거. 나프탈렌이나 또는 뭐처럼 드라이 아이스처럼 고체 드라이 아이스처럼 승화가 잘 되는 물질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의 아래쪽에 고체 지금 아이오딘이 이렇게 있으면 고체 아이오딘에서 승화돼가지고 여기 지금 보라색의 기체들이 지금 껴있는 거야. 흑자색의 기체들이. 오케이? 그래서 흑자색의 기체들로 승화가 잘 되더라.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잘 되는 물질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됐죠? 그러면 얘네들의 반응성은 누가 더 전자를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반응성이 누가 더 좋을까? 전자 하나를 얻어오려고 하는 게 이 비금속 아이들의 반응성이죠. 전자 하나를 누가 더 받아들여 오기 쉬울까?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아이오딘일까? 플로리니까? 플로리니까 아이오딘이니까? 플로린. 거리가 멀어요. 아이오딘은 상대적으로 보면. 그죠? 얘가 이 양성자가 이 전자 총 바깥쪽에 7개가 있을 건데 얘를 추가로 하나를 받아오려고 하는 이 힘의 정도가 세요? 약해요? 약하죠. 거리가 뭐니까 약해요. 그죠? 근데 전자를 받아오려고 하는 형태로 화학 반응하는 게 17쪽에 해당하는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누가? 두 번째 껍질밖에 없는 얘가 바깥쪽에 7개가 있겠지만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하는 이 힘의 정도가 얘가 이제 더 세겠지. 전자 한 개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지? 그래서 전자 하나를 받아오려고 하는 그 반응성은 알칼리적 금속은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경향성인데 그게 훨씬 번호가 큰 게 더 화학 반응을 잘하는 거고 할로젠은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은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더 잘 받아오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F2가 CL2보다 더 크고 BR2보다 더 크고 I2보다 더 크다는 거. 힘으로 생각하면 거리로 생각하면 이해되기 쉽죠?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냐? 자, 이거 여기는 수소기체랑 반응하게 되면 지금 얘가 CL2가 이미 있어. 근데 수소기체가 있어. 그죠? 반응 안 할까? 할 수 있어.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H가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수소기체로 있었어. 그 다음에 CL도 17번이라 전자 2개 바깥쪽에 전자 8개 제일 바깥쪽에 7개만 있는 상태였어. 근데 얘네들과 서로 전자쌍을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근데 전자쌍 이렇게 공유했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그 다음에 너도 이렇게 이제 공유했던 CL2 사이에 H2가 온 거야. H2가. 그죠? 그죠? 그러면 자, 얘네들이 그죠? 이렇게 이미 자기네들과 짝꿍 상태로 결합하져 있지만 그죠?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얘가 와서 그죠? 언제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그지? 얘가 끊어지고 여기 이렇게 붙거나 양성자가 또 이렇게 끊어져서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로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뭔 말이냐? 짝꿍이 서로 바뀌어서 HCl 상태의 염화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염화수소를. 그래서 두 분자의 염화수, 짝꿍이 바뀌어진 형태로 붙을 수 있다고. 왜? 비공유 전자쌍이 워낙 많고 얘네들은 번호가 작으니까 충분히 거기다 뗐다 붙었다 짝꿍 바뀌는 일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체크 두 번째 표에 보시면 이렇게 수소기체랑 반응하여 염화수소기체가 잘 만들어지고요. 거기다가 이 염화수소기체가 물과 섞이게 되면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수용의 상태로 물에 섞이게 됐을 경우 얘가 물하고 섞였을 때 어떻게 되냐? 물 입자가 그 아이를 뜯어내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돼서 산성 용액이 되기도 합니다. 용액 액성이 산성이 되기도 한다고. 그죠?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그냥 맨 밑줄 두 줄로 나와 있어.
거기 48쪽에 보시면 표의 아래쪽에 수소와 반응하여 수소 화합물 HF나 HCl이나 HBr이나 HI를 수소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수소 화합물들 잘 설명하고 이 화합물들이 물에 녹게 되면 물하고 반응한 거야. AQ. 그러면 수소이온을 만들어내서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 용액을 띠게 됩니다. 용액 액상. 오케이? 아까는 페로탈린 용액 반응한 건 금속이 전자를 벌여서 염기성 용액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죠? 오른쪽 5번 답 한 번만 확인하고 숙제를 먼저 내줄게. 숙제는 이쪽부터 51쪽부터 55쪽까지 완성해오는 거야. 1쪽부터요? 51부터 55까지 완성해오는 게 숙제가 되는 거고 지지난주에 숙제 내줬던 61부터 64도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야. 그리고 거기 5번만 같이 OX 확인하고 갑시다. 5번에 1번. 자,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 1쪽에 속하고 할로젠이 18쪽이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할로젠은 17쪽이죠. X죠.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고 FCl, BrI는 할로젠이다. 맞죠? 오죠.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뭐를?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다. 맞죠? 자, 그다음 네 번째 할로젠과 수소가 반응해서 생성된 HCl, HBr, 그죠? HBr이나 HI 같은 경우들은 물하고 섞여졌을 때 뭔 용액을 만들어냅니다. 염기성인가요? 수산화이온인가요? 갑자기 수소가 생긴가요? 산성이온을 만들죠? H+. 그래서 X입니다. 그죠? 자, 퇴근하시고요. 안녕, 빠이빠이. 숙제해오세요.